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뼈를 채우고 지키고 또 단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하는 순간의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러진 뼈가 붙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시 넘어질까 봐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부러진 마음이라는 것을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할 거라는 공포. 이 마음의 감옥이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결국 또 다른 골절로 이어지는 재골절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골절은 끝이 아니라 더 튼튼한 뼈와 더 강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더 빨리, 더 단단하게 붙이는 과학적인 재활 운동부터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 관리법,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비법까지 다시 걷는 희망을 되찾기 위한 오늘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꼼짝 말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절 직후에는 안정이 가장 중요하죠. 뼈를 잘 맞춰놓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우리 몸의 뼈 건축인부들이 와서 진이라고 불리는 뼈싹을 틔우고 새로운 뼈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오래 누워만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 다 빠지고 관절이 굳어버려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근육량이 10에서 15%나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만들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현대 재활의학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골절 후 재활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급성기. 보통 골절 후 1주에서 2주입니다. 이 시기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깁스 등으로 고정하여 뼈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증과 붓기를 관리하며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리니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등 다치지 않은 주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회복기. 보통 2주에서 6주입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됩니다. 뼈가 어느 정도 붓기 시작하면 의사 선생님의 허락하에 아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아픈데 움직여도 되나? 하고 겁이 나실 수 있지만 이때의 적절한 자극은 뼈가 더 빨리, 더 단단하게 붙도록 촉진하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뻣뻣해진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스트레칭과 빠져버린 근육을 다시 깨우는 등척성 운동, 즉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만 주는 운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골절 후라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나 허벅지에 힘을 꽉 줬다가 5초 버티고 빼는 동작 같은 것들이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3단계 강화기. 보통 6주 이후입니다. 뼈가 엑스레이상으로 완전히 붓고 통증이 사라지면 이제는 약해진 근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일상생활로 완벽하게 복귀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운동들이 아닌 골절 부위별 맞춤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 골절 후에는 찰흙이나 부드러운 공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악력을 키우고, 척추 압박 골절 후에는 등을 대고 누워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브릿지 동작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시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의사나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내 몸의 상태와 통증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조급해하거나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회복 속도를 믿고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많은 분들이 사골국을 끓여 드시거나 칼슘 영양제를 더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뼈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드시죠. 물론 칼슘은 뼈의 주된 재료이니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은 시멘트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시멘트를 단단하게 엮어주고 구조를 만드는 철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뼈에서 이 철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 즉 단백질입니다.
뼈의 부피 중 50%는 칼슘 같은 무기질이지만 나머지 50%는 바로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철근 구조가 튼튼해야 칼슘이라는 시멘트도 잘 달라붙어 단단한 뼈가 완성되는 거죠. 뼈가 부러진 후 우리 몸은 이 부서진 철근 구조를 다시 짓기 위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전쟁 후 복구 사업을 하는 것처럼요. 이때 단백질 공급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들이부어도 뼈가 푸석푸석하고 약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절 후 회복기에는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1.5배에서 2배까지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콩처럼 지방이 적고 질 좋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회복기에는 소화가 잘 되고 살이 부드러운 두부나 연두부, 계란찜, 그리고 기름기 없는 흰살 생선 등은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사골국은 어떨까요? 물론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국물에 녹아있는 콜라겐은 극히 적고 오히려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골국보다는 살코기가 듬뿍 들어간 맑은 고깃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뼈를 만드는 재료인 칼슘과 그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섭취도 물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등 푸른 생선, 버섯 같은 음식들을 매 끼니에 포함시켜주세요. 여기에 더해 염증을 줄여주고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골절 후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뼈를 다시 짓는 특별 영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육체적인 재활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재활입니다. 뼈는 시간이 지나면 붙지만 한번 부러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골절을 경험한 많은 어르신들이 재골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십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발목을 붙잡는 거죠. 심지어 다 나았는데도 지팡이를 놓지 못하고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보행 공포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지고 균형 감각은 더 무뎌져서 결국 실제로 다시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첫째, 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무섭다, 불안하다,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닙니다. 큰 사고를 겪은 후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나 요즘 걷는 게 좀 무서워. 옆에서 좀 잡아줄래? 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매일 경험하고 스스로를 크게 칭찬해주세요. 처음에는 보조기를 짚고 집 안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냈을 때 그래 잘했어. 오늘은 거실을 걸었네. 하고 스스로를 크게 칭찬해주는 거죠. 어제는 1분 걸었다면 오늘은 1분 10초를 걷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안전한 성공 경험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뇌는 이 성공의 경험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기억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는 부정적인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 올가을에는 손주랑 공원에 단풍 구경 가야지, 연말에는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야지 하는 즐겁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목표가 힘들고 지루한 재활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줄 겁니다. 부러진 뼈를 붙이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부러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가족의 따뜻한 응원뿐입니다. 열심히 재활해서 뼈를 붙이고 근력을 키웠다 한들 또다시 넘어지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을 한번 겪은 사람은 5년 내에 다시 골절될 확률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활의 마지막 단계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을 안전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집안의 숨은 낙상 지뢰들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오늘 당장 점검해보세요. 첫 번째 지뢰, 어두운 조명과 문턱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두워서 문턱이나 가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목에 은은한 센서 등을 설치하고 미끄럽고 높은 문턱은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뢰, 미끄러운 욕실 바닥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낙상 사고 발생 장소입니다. 물기 묻은 타일, 바닥은 빙판길이나 다름없어요.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나 샤워기 옆에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지뢰, 정리되지 않은 전선과 카펫입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어지러운 전선,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 카펫이나 매트는 발을 걸리게 하는 최악의 덫입니다. 전선은 벽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카펫 밑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두세요. 이 외에도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를 숙이거나 발도둠하지 않아도 되는 눈높이에 보관하고 헐렁하고 발을 끌게 되는 슬리퍼 대신 발에 꼭 맞는 실내화를 신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집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들어줄 겁니다. 내 몸을 바꾸는 것만큼 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절이라는 아픈 경험을 다시 걷는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재골절 방지 4대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조급해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 단계별 재활을 꾸준히 하세요. 뼈가 붙는 시간,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뼈를 만드는 최고의 영양소들을 챙겨 드세요. 뼈의 철분인 단백질과 시멘트인 칼슘, 그리고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부러진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세요. 두려움을 인정하고 작은 성공을 칭찬하며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심리 재활입니다. 넷째, 다시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세요. 우리 집안의 작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재골절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골절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몸의 약점을 알게 되고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소중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러지기 전보다 더 튼튼한 뼈, 더 강한 마음, 그리고 더 지혜로운 생활 습관을 갖게 된 업그레이드된 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다리를, 그리고 다시 찾을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